안녕하세요 여러분, 밤비걸입니다. 드디어 10월달에 제가 유튜브를 그만두고 했던 생각들, 그리고 상담을 받으면서 느꼈던 변화들을 담은 에세이집이 출간이 됩니다. 드디어 작가로 데뷔합니다. 와! 이제 밤작가라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에세이집에 담았던 내용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그중 첫 번째, 오늘은 친구에게 충고를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아마 이런 경험 많으실 텐데요. 친구든 연인이든 가족이든 뭔가 내가 충고를 하면 할수록 관계가 나빠진다든지 결국에는 좀 서로 서먹해지거나 소원해진 경우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였냐면, 제가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 연애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와 사귀는 사람이 제 친구를 너무 소중하게 대해주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친구가 예를 들어 막 야, 나 남자친구랑 싸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처음에 한두 번은 야, 진짜 걔 너무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리고 또 며칠 뒤에는 뭐 친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 근데 다시 만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 되게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 게 한두 번 반복됐을 때 괜찮은데, 이제 여러 번 반복됐을 때 이제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야, 그럴 거면 헤어져라, 혹은 야, 너도 이거 아닌 거 알잖아, 왜 자꾸 계속 만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인데요. 근데 결국에는 그 친구가 뭐 그럼 내 말을 듣고 헤어졌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면 뭔가 친구와 묘하게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친구도 나를 가끔씩 멀리하는 것 같고, 나도 이제 더 이상 그 친구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상황을 겪고 나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일을 겪지 않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냐? 포인트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충고 얘기하다가 무슨 에너지 얘기하면은 되게 생뚱맞게 보이지만, 누구나 자기에게는 한정된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 거죠. 무한대로 에너지가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이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는 내가 정하는 거거든요. 일에 쓸 건지, 친구에 쓸 건지, 연인에게 쓸 건지, 아니면 나에게 쓸 건지, 그건 내가 정하는 부분이에요, 순전히. 근데 이 에너지를 쓸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게, 이 에너지를 쓰는 대상한테 무조건 기대감이 따라옵니다. 기대감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면 당연히 그 일이 잘 되길 바란다는 거죠. 이거는 뭐 사람이 계산적이어서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그래요. 뭐 예를 들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요. 시간을 많이 투자했어요. 그럼 그 공부가 성적이 오르길 바라죠. 그리고 뭐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내가 열심히 해요. 시간을 투자했어요. 내 에너지를 투자했어요. 그럼 그 일이 잘 되길 바라죠. 근데 이 바라는 마음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여서 내가 컨트롤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이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쓰는 순간부터 차곡차곡 기대감이 쌓이는 거예요. 친구에게 충고를 해줄 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친구에게 충고를 해줄 때 그것도 제 에너지거든요.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친구라면은 내 친구가 뭔가 나쁜 상황에 있거나 뭐 안 좋은 연애를 하고 있다거나 그러면은 그곳에서 빼내주고 싶은, 그 늪에서 꺼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건 친구라면 당연히 드는 마음인데, 그때부터 이제 친구가 나한테 고민을 털어놓을 때마다 정말 내 일처럼 막 걱정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에너지 쓰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면 자연스럽게 언제부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조언을 열심히 해줬으니까 그래도 조금 뭔가 달라지겠지? 친구가 괜찮아지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걸 고마워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에너지를 쓴 만큼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친구는 친구의 인생을 살 뿐이에요. 내 인생도 아니고 남의 인생인 거죠. 엄연히 따지면 친구의 인생을 살 뿐이고, 친구가 내 조언을 들을지 안 들을지는 또 친구가 선택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 기대감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실망할 확률도 높아지겠죠. 사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친구가 야, 나 진짜 헤어져야겠어,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는 못 만나 해놓고 뭐 다다음 날쯤 돼서 다시 그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친구가 행복하면 그게 뭐 사실 좋은 거 아닌가요? 뭐 내 남자친구도 아니고 막말로 내 친구가 행복하다면, 그렇게 해서 괜찮아서 잘 만난다면 뭐 괜찮잖아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묘한 실망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인 거죠. 친구가 행복한데도 난 실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정말 이래서 내가 친구한테 무리하게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무리하게 충고를 해주거나 무리하게 내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 그 이야기를 내 일처럼, 친구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구나. 결국에는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충고를 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일처럼 생각해줬던 건데 그 사람을 위한 거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내가 그 사람한테 서운함을 느끼게 되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저 친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뭔가 되게 애매해져 버린 거죠. 저는 이때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잘해주고도 내가 스스로 서운해할 수 있구나. 난 분명 잘해줬는데. 그리고 뭔가 내가 에너지를 쓰고 더 친구와 서먹해질 수 있구나. 나는 친구랑 더 돈독한 사이이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해서 쓴 에너지 때문에 친구에게 괜히 실망하고 묘한 거리감 같은 거, 서운함 같은 거 느끼고 이런 게 이거는 아니다. 뭔가 잘못됐어.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그때 내 안의 에너지를 소중히 생각해야 된다는 걸요. 많이 쓴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기대감이 생기면 실망할 확률도 높아지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의 에너지를 쓰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버리면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확률이 너무 크니까 리스크가 있구나. 굳이 내가 그렇게 살 필요는 없겠다. 그러니까 내 에너지를 누구에게 쓸지, 그리고 얼만큼 쓸지, 내가 좀 피곤하다, 지친다 싶을 때까지는 에너지 쓰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내 인생이 아니라면 조금 거리를 두고 바라보기로 했어요. 누군가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살면 너무 인간관계가 팍팍한 거 아니야? 친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게 정말 친구가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걸 진짜 실천해 본 결과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인생에 신경을 덜 쓰고 충고를 덜 하고 이런 거는 순전히 저를 위해서였어요. 제가 더 이상 잘해주고 상처받기 싫어서, 잘해주고 실망하기 싫어서 냉정하게 바라보면 정말 나만을 위해 선택한 길이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때의 저의 모습이 나를 믿어주는 것 같아서 되게 든든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되게 놀라운 지점이죠. 생각해보면 뭐 믿음이 별건가요? 걱정하지 않는 게 믿음이잖아요. 잘하겠지. 알아서 잘하겠지. 이게 친구에게는 믿음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생각해보니 믿음이 별게 아니구나. 걱정하지 않는 게 친구를 믿어주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저한테 힘든 일을 얘기하거나 그래도 충고하지 않고 그냥 그 친구가 앞으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걸 믿어주려고 해요. 알아서 잘하겠지? 인 거죠. 이 태도로 친구의 말을 들어요. 이게 절대로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정말 믿어주는 거예요. 알아서 잘하겠지. 이 말의 뜻은 어떤 거냐면 누구보다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나예요. 우리 엄마도 아니고 내 남자친구도 아니고 내 친구도 아니고 저예요. 나예요. 내 친구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내 친구도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건 누구보다 자기 자신일 거기 때문에 설사 내가 옆에서 보기에 좀 답답하고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싶은 것도 결국에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더 나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뭐 찰나의 시간이든 행복하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즘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구나 하고 듣고 무슨 결정을 하든 나는 너가 스스로 행복한 길을 찾아갈 거라고 믿어. 뭔가 힘이 되어주는 게 충고를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그 안 좋은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거더라고요.
10마디 충고보다 그냥 난 언제나 너 편이야. 너가 스스로 잘 선택했을 거라고 믿어. 라고 이렇게 믿음을 주는 게 그 사람한테 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제 경험담입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저도 막 안 좋은 상황에 빠져 있는데 진짜 벗어나고 싶은데 나도 이걸 못 벗어나겠는데 그럼 제 자신이 답답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주변에서 야, 너 빨리 그거 빠져나와야지. 너도 그거 잘못된 거 알잖아. 아닌 거 알잖아. 빨리 그만해. 라고 하면은 아니, 그만할 수 있었으면 내가 진짜 그만했지. 못하겠는데 어떡하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때 이제 정연아, 많이 힘들겠다. 근데 나는 뭐 언제든 너가 좋은 선택을 할 거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훨씬 힘이 되고 내가 진짜 빨리 잘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힘든 연애를 혹은 힘든 직장 생활을 혹은 힘든 어떤 일들을 겪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충고하지 마세요. 설사 그 사람이 다가와서 야, 제발 충고 좀 해줘 라고 하는 일이 있더라도 충고할 때 신중하세요. 왜? 나의 에너지는 기대감을 가져오니까. 내 에너지는 소중하니까. 내 에너지를 얼마만큼 쓸지 신중하게 우리 결정하자고요. 우리의 인간관계를 위해.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재밌으셨나요? 아마 공감 가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쵸? 밑에 댓글로 자신의 공감되는 이야기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게 정말 저한테 엄청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우리 밤작가 시리즈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